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럭토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락히드 마틴 F-35 라이트닝 II는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제작된 항공기 중 가장 진보된 항공기 중 하나로 간주하는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2006년에) 첫 비행을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F-35는 201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 내에 군대와 항공 애호가들 사이에서 상징적인 항공기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F-35에는 세 가지 변형이 있는데 미 공군용으로 하나, 미 해군과 미 해병대용으로 각각 설계된 항공모함 모델이 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해병대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세 번째 변형은 가장 인상적인 기능 중 하나를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해리어 점프 제트기와 달리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기능입니다. 미군은 2044년까지 이 첨단 항공기 2,500대를 경납고에 보유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F-35는 다목적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므로 다양한 역할을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근접 공중 지원, 즉 CAS입니다. 이것은 아군 근처에 위치한 적의 목표물에 대해 공습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공습에는 보통 로켓이나 미사일, 폭탄, 그리고 때로는 기관포 폭격이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해군 기종인 F-35B가 다양한 목표물을 타격하는 훈련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지상군과의 긴밀한 교신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은 조종사들이 잠재적인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낮과 밤에 모두 실시합니다. 락히드 마틴이 지구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결과물인 그 전투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 F-35는 특수 기후 챔버 테스트를 포함한 몇 가지 광범위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이 챔버는 기체를 극한의 추위와 더위 등 다양한 기상 조건에 드러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를 통해 엔지니어와 테스트 조종사들은 극한 상황에서 F-35와 다양한 부품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실제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내내 F-35는 수직 이착륙을 포함한 다양한 비행 모드를 시뮬레이션하면서 정지 상태를 유지합니다. 전체 테스트 단계에 걸쳐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항공 전자 시스템 및 기타 중요한 시스템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F-35는 전장에서의 다양한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자체로 공격용 무기입니다.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2개의 내부 무기 베이를 갖추고 있으며 각 베이에는 4개의 무기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또한 최대 2,500파운드의 무기를 실을 수 있는 2개의 선외 무기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F-35는 인상적인 규모의 각종 미사일, 로켓, 폭탄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무기 조합에 따라 라이트닝은 스위치 한 번의 조작으로 공대공 또는 공대지 전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군용기와 마찬가지로 F-35에도 기관포가 있습니다. F-35의 경우 분당 3,0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25mm GAU-22를 지니고 있습니다. 항공기를 무장시키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은 어떤 그룹이 최단 시간 내에 항공기를 출동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상 승무원을 대상으로 자주 대회를 개최합니다. 여기 여러분은 F-35 라이트닝이 처음으로 대회에 참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은 대부분의 공군 대원들에게 훨씬 더 익숙한 F-16과 함께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과 폭탄들은 각각 2,000파운드까지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자리에 두기 위해서는 여러 중장비, 차량, 그리고 덜리가 필요합니다. 남녀 공군 대원들이 민첩하게 움직여야 하지만 그들은 또한 실제 무기를 다룰 때처럼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스텔스 기능은 F-35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 기능은 여러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행되지만 항공기 자체의 디자인을 통해서도 구현됩니다. 실제로 기체는 최소 레이더 탐지 면적을 자랑하는데 이것은 레이더만으로는 F-35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기체 표면에 레이더 흡수 물질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하드포인트보다는 무기 베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베이 모두 2,000파운드 폭탄 하나 또는 다양한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F-35는 근접 공중 지원용으로 종종 동원됩니다. 여기에는 기관포 폭격, 즉 스트래핑 런이 포함되는데 이는 라이트닝의 25mm GAU-22가 특정 표적 영역을 융단 폭격하여 포탄으로 가득 채우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F-35는 1분 안에 수천 발을 발사할 수 있지만 한 번에 220발 정도만 발사합니다. 이때 조종사는 약 4초 동안 적과 교전합니다. 물론 포탄의 지름이 25mm인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단시간의 폭격으로도 지상 목표물과 적 보병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기관포가 군용기의 주요 공대공 무기였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런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이제 AIM-9 사이드와인더와 같은 미사일이 F-35와 같은 비행기가 적과 교전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1950년대에 처음 도입된 사이드와인더는 무게가 188파운드에 불과하지만 길이는 거의 10피트나 되는 공중 요격 미사일입니다. 그 고체 연료 로켓은 마하 2.5 이상의 속도로 추진되며 내장된 적외선 유도 시스템은 적 항공기의 엔진으로 미사일을 유도하여 경악할 만한 결과를 낳습니다. 사이드와인더와 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적외선 미사일에 대한 가장 좋은 방어 수단 중 하나는 미끼 플레어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마그네슘이나 다른 고온 연소 금속을 함유한 공중 대응책입니다.
일단 배치되면 미키 플레어는 엔진 배기가스보다 더 뜨겁거나 비슷한 온도에서 연소하며 이에 따라 미사일이 경로를 벗어나게 합니다. 레이더 유도 미사일과 달리 적외선이나 열추적 무기는 후방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조종사가 자신들이 언제 표적이 되는지 알아채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플레어는 일반적으로 비행기의 뒤쪽에서 대량으로 분산됩니다. 대부분의 전투기는 플레어를 사용하지만 화물기에 대량으로 보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고가의 화물기들은 전투기가 갖춘 기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승무원과 승객,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여기 여러분은 C-17에서 플레어 회수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군인들은 플레어가 나중에 회수되기 위해 수작업으로 바다에 던져진 후 플레어 대응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F-35와 같은 고출력 제트기는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종 기동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F-35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첨단의 비행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35A는 9G의 중력 가속도 한계와 5만 피트의 상승 한도를 자랑합니다. 이를 통해 지상과 공중에서 적을 피하기 위해 고도를 변화시키면서 빠른 회피 기동, 회전 및 루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1.6마일, 즉 시속 1227마일입니다. 이는 전투 지역에 진입하거나 빠져나올 때 충분한 여유를 제공합니다. F-35 라이트닝이 왜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적이라는 명성을 가졌는지 그 가공할 만한 무장 능력과 결부시켜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F-35의 실전 경력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미래의 전시 임무에서 수많은 F-35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나올 때마다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